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공간 좌표에 대한 얘기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췄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 마저 살펴보고 오늘은 공간 좌표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방학은 조만간 끝나가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벡터 부분 남아있고 벡터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남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공간도형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백 뒷부분을 볼 때 공간도형 처음 시작하고 벡터 처음 시작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100% 기하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해석 기하학에 해당하는 거, 어떤 공간 좌표라든지, 공간 좌표도 좌표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벡터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도 수식이 길어서 그렇지 수식으로 풀어 쓰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 덜 할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지금이 힘들지만,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이면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껏 해봤자 1년도 공부 안 했잖아, 이 파트를. 그치? 근데 선생님만 하더라도 10년을 넘게 봤어요. 그래도 아직도 어려워요.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매번 수능에서 실제로 출제되는 그 변별력 문제 2문제 중에 반드시 한 문제를 차지하는 단원이 이 공간도형 파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100점을 목표로 한다면은 분명한 건 선생님들보다,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보다 문제를 최종적으로는 잘 풀어야 100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잡소리 집어치우고요. 공간 좌표,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를 해봤네요. 그쵸? 오늘은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공간 좌표상에서 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고요. 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책에 있는 문제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질문하면 안 돼요? 지금요? 네, 어떤 거요? 닥큐 질문 이따가 개인적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네. 닥큐 질문 받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 1시간은 그냥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럼 조금 진도 나가는데 문제가 커질 것 같아가지고 닥큐 질문은 조금만 뒤로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해보고 싶은 건 뭘 공부해보고 싶은 거냐면 구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라고요? 구. 그럼 구라고 하는 거는 원하고 비슷하겠다. 그치? 원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예요? 원의 정의는 평면 위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를 원이라고 하잖아. 그치? 반면에 구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는 뭐야? 구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서? 좌표 공간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어디에 떨어져 있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다. 요렇게 우리가 구를 정의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가 구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이제 평면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점일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정해진 점이 이렇게 있고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몽땅 모아봤더니 어떤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얘는 칠판 위에 그렸으니까 원처럼 보이니까 항상 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조금 입체감이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심, 정점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점인 거잖아요. 그렇지? 몇 콤마면 A, B, C라고 하는 점으로 내가 일부러 정해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게끔 R이 되게끔 했었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게끔 R이 되게끔 표현을 했었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입체라는 거 알겠죠? 항상 원은 여기까지 와야 되지만 구는 이쪽으로도 튀어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구의 한 표면까지의 거리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는 이 구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움직이는 동점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원하고 다를 게 없이 이 동점 P의 좌표를 x, y, z라고 했다면 말 그대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r이 되게끔 식만 세워주면 되겠네. 그렇죠? 어떻게? x-a의 제곱과 y-b의 제곱과 z-c의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누가 나오면 된다? r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겠네.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쓴 다음에 양변 제곱해 준 꼴밖에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럼 9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심이 a, b,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는 이런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원하고 비교했을 때 뭐 하나만 더 생긴 거다? z축에 대한 얘기만 더 생긴 거고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먼저 우리가 9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착각을 가끔 하냐면 9의 내부는요 뻥 뚫려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9의 내부는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비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될까요? 다시 말하면 이 9라고 하는 녀석과 어떤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9와 직선은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몇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접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직선이 9를 이렇게 관통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어떤 직선과 9가 요런 위치 관계로 만났을 때 그 교점들이 요만큼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그렇지? 이 안에는 완전 비어있기 때문에 9와 직선이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은 요 점과 요 점, 딱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밖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또 여기서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다. 얘는 일단 좀 관심 바뀐 거잖아. 그치? 이름도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 것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9에 접하는 접선인 경우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9가 요렇게 있고요. 9 밖의 점 하나 P를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요 P라고 하는 점에서 9에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죠?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 두 개? 무한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개. 얘가 원이었었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접선은 요 녀석과 누구밖에 없는 거죠? 요 녀석밖에 없는 거겠다. 그치?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얘가 공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블록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네. 즉 이런 접선도 뭔지 모르지만 생길 거라는 거죠. 이런 접선도. 그치? 그럼 나는 이런 9 밖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자체는 무수히 많을 건데 그 무수히 많은 접선을 그어보면 9와 만나서 생기는 접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치? 이 접점들을 전부 연결해보면 결국 뭐가 만들어질 거예요? 뭐가 만들어질 거다? 원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왜요? 항상 원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은 즉 요 P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까지 거리는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요 접점 자체가 여기에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어떨 거예요? 서로 같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똑같은 접점하고 9 밖의 점을 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치? 이런 점들을 전부 연결을 해보면 이런 P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이 될 거고요. 이런 원 모양의 단면을 하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이 원의 중심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렇죠? 9의 중심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뭘 눈여겨보자? 요 P와 요 원의 중심과 9의 중심은 무슨 선상의 점일 거예요? 일직선상의 점이 될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구의 중심에서 요 접점에 선을 연결해 보면 이 접선과는 몇 도로 만날 거예요? 90도로 만날 거라는 생각도 원하고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을 거라는 거, 그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 구라고 하는 단원에서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공간상이기 때문에 구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구하고 누구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치? 자, 구라고 하는 게 요렇게 있었을 때, 구라고 하는 게 요렇게 있었을 때요. 평면과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마찬가지로 구와 평면이 뭐 할 수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겠다. 그치? 구와 평면이 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될까요? 구와 평면이 몇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 무수히 많은 점이겠다, 이번에는. 잘 생각해봐. 구 자체는 이렇게 둥글잖아. 그치? 어떤 평면이 자르고 가면 그 점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점이 되겠죠? 왜? 평면과 기본적으로 평면이 만나면 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죠? 선이 생기잖아. 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공간을 감싸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면이 존재하는 거잖아. 면이 존재하니까 구의 겉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면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평면과 평면이 만났기 때문에 무슨 선이 생길 거다? 교선이 생길 거다. 다만 그 교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으로 표현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거다. 왜? 요 구의 단면 자체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그 교점들을 전부 연결해 보면 뭐로 표현되어 있을 거라고요? 원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평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평면 없다. 우리가 고작 공부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평면이거나 XY 평면이거나 무슨 평면이거나 YZ 평면이거나 무슨 평면밖에 없는 거예요? ZX 평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평면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게 될 거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구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를 살펴볼 때는 누구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정말 특징 있는 평면들과의 그 관계만 잘 따져보면 되겠다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 그치?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이런 구.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y-1의 제곱, y-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얼마로 줄까요? 얼마가 마음에 들어요? 얼마? 4 정도로 줘볼까요? 4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상황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주어진 구는 XY 평면과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 구는 XY 평면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자,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현재 구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1, 2, 3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1인 거고요. 여기가 얼마인 거고 2인 거고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3만큼 올라가서 얘가 현재 구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럼 XY 평면과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만큼은 돼야 된다? 3만큼은 돼야 될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길이 자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지 않기 때문에 XY 평면과는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맞나요? 위치관계 따질 수 있어야 돼. 다시 무슨 짓을 한 거야? 자, XY 평면과는 만나지 않고 YZ 평면과는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네, YZ 평면과는 만난다. 왜? 이 구의 중심에서 YZ 평면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1입니다. 그렇죠? 왜? 딱 1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요거 그치? 이해돼요? 안 돼요? 요 길이가 1일 거라는 거야. 근데 9의 반지름은 얼마니까? 2일 거니까 나는 요 9는 반드시 YZ평면과는 만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YZ평면과 만난다면 그 YZ평면에는 뭐가 생겼을 거예요? 단면으로 원이 하나 생겨 먹었을 거네요. 그렇죠? 이해될까요? 그 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 결국 나는 요렇게 생겨 먹은 9라고 하는 녀석이 현재 YZ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단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 YZ평면 위에 모든 점에 무슨 좌표는 X좌표는 뭐가 될 거예요? 0이 되겠다. 그치? 그럼 나는 이 단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이 9의 방정식에 누구 대신에 누구만 넣어버리면 될 거예요? X 대신에 0만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절편이라고 하듯이 이 면과 만나는 점들을 생각을 할 때는 X좌표가 YZ평면상에서는 몽땅 0이 될 거니까 요 X에다가만 누굴 대입하자라는 거야? 0을 대입해 주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얼마? 4로 표현돼서 요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Y Z. 네. 그럴 수도 있죠. 위에도요. 네. 요 녀석이 요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될까요? 그럼 우리가 다시 아까 요 9는 XY 평면과는 안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실제로도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거야. 만약에 XY 평면과 만났다면 XY 평면들과의 교점 자체가 무수히 많아서 하나의 교선을 만들었을 거잖아. 그치? 주어진 9의 방정식에 누구 대신에 Z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 보면 0을 집어넣어 보면 나는 어떤 식이 만들어질 거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0을 집어넣어서 생기는 9가 이쪽으로 넘어갔더니 뭐가 돼버려요? -5가 표현되겠다. 그치? 분명히 어떤 녀석을 제곱하고 어떤 녀석을 제곱해서 더했는데 그 수가 음수가 나오고 있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그치?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따지는 어떤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원을 나중에 대학교 가면 무슨 원이라고 부를 거야? 반지름이 허수다라고 해가지고 허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치? 안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일단 얘는 이쪽 자리가 음수인 걸 봐서 교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구가 평면과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구나. 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럼 요 구는 Z축과는 만나요 안 만나요? 이 구는 Z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확실히 만나요? Z축이요? 네, Z축하고 만날까 안 만날까? 확실히 안 만나요? 자, 은하가 말해보자. 왜 안 만나는 거죠? 그 중점에서 네, Z축 쪽까지 거리가 루트로 와요. 그렇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연습했었어? 공간상의 한 점에서 축까지의 거리 연습했었잖아. 그렇지? 9의 중심에서 Z축까지의 거리가 현재 얼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 씌운 루트 5인 거잖아.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2인 거잖아. 그러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 선생, Z축 위에는요 X좌표와 Y좌표가 몽땅 뭐예요? 0이에요. 이 구가 Z축과 만약에 만나서 Z축과의 교점을 만들었다면 Z절편이라고 하는 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XY에다 모두 뭐를 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Z값 자체가 무슨 수로 표현이 돼야 될 거야? 실수로 표현이 돼야 될 거라고요. 근데 빵빵을 집어넣었더니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5가 이쪽으로 넘어갔더니 Z-3의 제곱이 -1로 표현된다. 그치? Z라고 하는 값이 실수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공부할 때 누구와 접하는 원이었어요? 축과 접하는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원 하나가 X축, Y축과 모두 접하는 관계로 있었다면 이 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X축, Y축과 모두 접하는 원은 이 원 말고도 몇 개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 3개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항상 오답이 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즉 여기서도 접할 수 있지만 2, 4분면에서도 접할 수 있고 몇 4분면에서도 3, 4분면에서도 접할 수 있고 몇 4분면 4, 4분면에서도 접할 수 있었겠다. 맞나요? 그럼 한번 말해봅시다. 요 원의 반지름을 선생이 R이라고 했다면 요 원의 방정식을 말해볼 수 있나요? 현우가 말해볼까? 원의 방정식 어떻게 말하면 돼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누구예요? R제곱인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수열이가 한번 말해볼까? 요 원의 방정식을 말해볼래요? X-R의 제곱 더하기 그렇지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렇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축과 접하는 원에서는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반지름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의 누가? 크기가, 절대값이 누구랑 같아진다라는 거야? 반지름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자체를 그대로 어디로 가져와 보자? 공간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면에서 축에 해당하는 건 공간에서 축일까요? 평면일까요? 다시 우리는 평면상에서 X축이나 Y축에 해당하는 건 공간상에서 X축이나 Y축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XY 평면, YZ 평면, ZS 평면이 될까요? 평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해 보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현재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뭘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XY 평면과 누구와? YZ 평면과 ZX 평면에 모두 뭐하는? 접하는 누굴 생각해 볼 거예요? 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지 않나요? 덥진 않은데. 딱 좋아요? 그렇지. 굉장히 에너지를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은하는. 자, 그럼 우리가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모두 접하는 구는 몇 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수율이가 대답해 볼까요? 이 좌표 평면상에서는 몇 개의 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 4개. 여기서는 모든 평면과 접하는 구는 몇 개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몇 개? 8개. 왜? 이 평면에 의해서 공간이 몇 개로 쪼개질 거니까? 8개로 쪼개질 거니까. 위에 4개, 아래 4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그 구라고 하는 녀석 중에 하나만 선생이 그려보면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를 하나 생각을 했다면 나는 이 구가 각각의 평면에 접하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구의 중심에서 이 평면까지 이르는 거리들이 전부 뭐하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구의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 자체가 뭐가 될 건데요? R로 표현이 될 건데 우리는 이 구의 방정식을 세울 때도 원하고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X좌표와 Y좌표와 Z좌표가 모두 양수인 상황이었었다면 주어진 구의 좌표 자체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 더하기 Z-R의 제곱은 R제곱으로 구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이런 거 문제에서 뭐 살펴보겠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거 한번 헷갈리지 않도록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봅니다. 보고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자,
주어진 구가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일 때 1번 문제입니다. 이 구가 xy 평면에 의해서 잘린 단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이고요. 방정식을 구하고 그때요 뭐를 구해보시오? 넓이를 구해보시오. 오케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구를 무슨 평면 위에? xy 평면 위에 뭐 했을 때? 정사형 시켰을 때 생기는 도형의 뭐를 구해보고요? 방정식을 구해보고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그 도형의 뭐도 구해보세요? 넓이도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푸는 문제였었는데 답 나왔나요? 첫 번째 지연이가 한번 답을 말해줄까요? 첫 번째 답은 뭐예요? XY 평면에 의해서 잘린 단면의 방정식. 물론 원이 나올 거라는 걸 알 거고 그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쓰면 되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 3이겠다. 그치? 그러니까 넓이는 몇 파이가 나와요? 3파이가 나오겠다. 맞아요? 자, 현우가 말해볼까요? XY 평면으로 요 구를 정사형 시켰을 때 나오는 단면은 뭐가 나올까요? 단면이요. 단면의 모양은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원이 나오겠다. 그치? XY 평면에 수직한 빛을 쏘였다면 이 그림자가 어떤 모양일 거냐는 거야. 그치? 당연히 원이 나오겠다. 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3의 제곱 더하기 누구요? z요? xy 평면이니까 y-2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다. 그치?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xy 평면에 의해서 잘리는 분명히 요 구의 크기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쵸? 운 좋게도 XY 평면 자체가 이 구의 중심을 딱 자르고 갔었다면 그 원이라고 하는 거는 구의 반지름과 똑같은 반지름을 갖는 단면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이 단면으로 생기는 원의 반지름은 얼마든지 구의 반지름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 구를 XY 평면에 뭐를 시켰을 때는요, 정사형을 시켰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구의 중심부터 생각해 가지고 XY 평면에 전부 그대로 꽂아보자라는 거야. 그치? 누구랑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 자체에서 중심 자체는 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다만 그 그림자의 크기는 이 구의 가장 넓은 면이 표현될 거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자체는 어떻게 표현될 거라고요? 똑같이 표현될 거라는 거, 그치? 그런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요거. 그럼 공간상에서는 구 자체가 평면, 세 평면과 모두 접하는 상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구가 누구와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구가 세 축과 모두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X축이 여기 있고요. Y축이 여기 있고요. Z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현재는 방금 전에는 우리가 평면과 접하는 구를 생각해 봤다면 이번에는 누구와 접하는 어떤 구가 요렇게 구가 있었을 때 이 구가 누구와 접한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축과 접한다라는 거예요. X축, Y축, Z축에 접하는 상황이었었다면 나는 구의 중심에서부터 구의 중심을 몇 콤마 몇이라고 했을 때 A, B, C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구에서 각 축에 접하는 점이 있을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요 점이 접점이고 요 점이 접점이고 요 점이 접점이었었다면 이 중심에서 각 축에 접하는 그 점까지의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누구로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로? 반지름으로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의 방정식을 가장 간단한 모양으로 표현해 보세요. 구의 방정식을 한번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해 보십니다. 물론 A와 B와 C는 모두 양수인 상황에 한해서만요. 한번 표현을 해 보세요. 구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말하는 건 A와 B와 C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라는 거야. 당연히 요렇게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요렇게는 쓰지 말라는 거야. 자, A와 B와 C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수율이한테 물어볼 겁니다. 어떤 거? 에어컨이요? 그래,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 돼. 너무 더워. 그리고 바람 쐬기도. 네. 다 해봤나요? 자, 수열이가 한번 말해볼까? 아니, 편안하게 말해보세요. A와 B와 C는 어떤 관계예요? 모두 같다, 그치? 왜? 이 중심 A, B, C에서 X축까지의 거리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요?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녀석은 누구랑 같아야 돼요? R이랑 같아야겠네. 양면 제곱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R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쵸? Y축까지의 거리도 반지름이 나와야 되겠다. 그치? 이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R제곱. 이해돼요? 안 돼요? 이 중심에서 Z축까지의 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 루트 씌운 건데 양변 제곱해보면 역시 이런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이해돼? 다시 말하면 너도 R제곱, 너도 R제곱, 너도 R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랑 같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랑 같아진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네. 여기서 미스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A제곱 사라지면 B제곱은 C제곱이랑 같아질 거고요. 그렇죠?
얘랑 얘의 관계에서 C제곱 사라지면 B제곱이 A제곱이랑 같아지니까 결국 A제곱은 B제곱은 C제곱이랑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다. 그치? A, B, C가 무슨 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와 B와 C가 몽땅 같은 수로 표현돼야 될 거고 세 개의 축과 모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이렇게 적을 필요 없겠네요. 일단 그치? A, B, C가 몽땅 같으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요? x-a의 제곱 더하기 B 대신에도 A를 적어도 상관없고 C 대신에도 A를 적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대답 잘 해봅니다. 여기 R제곱 있잖아. 그치? R제곱은 B제곱도 A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결국 요 R제곱이라고 하는 건 몇 A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2A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쵸?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R제곱짜리 대신에 누굴 적는 게 가능할 거라고요? 2A제곱을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평면, 세 평면과 모두 접하는 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책에 있는 문제 간단하게 몇 개만 봐볼게요. 몇 개가 아니라 좀 많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내용은 이렇지만 또 막상 문제 풀 때는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제 3번 먼저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제 3번. 예제 3번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의 두 점 A와 B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문제 잘못 봤어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분점 외분점 쓰면 되겠죠? 구문제인지 알았어. 그치? 우리가 여기서부터 봐야지. 그치? 여기 네? 여기서부터. 그치? 자, 요 문제부터 보지 말고요. 몇 번부터 잠깐 먼저 볼 거냐면요. 잠깐만. 왜 그 문제가 안 보이지? 그 문제가 요거밖에 없어. 왜? 여러분들 책도 요거밖에 없나요? 여기 있네. 그치? 여기서 6번에 왜 이게 안 보이지? 선생님이 착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원에서도 어떤 원의 자취문제 중에 아폴로니우스의 원 생각나요? 안 나요? 어떤 두 개의 정점이 있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 B가 몇 대 몇인? M 대 M을 만족하는 어떤 동점의 자취는 뭐가 됐었어요? 뭐가 됐었죠? 원이다 라고. 다시. 왜 기억을 못하는 표정들을 지으세요? 자, 두 정점 A, B와 정점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정해진 점입니다. 그쵸? A, B와 어떤 B, C, D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동점 P는 항상 어떤 관계를 만족하나 봐요? AP와 BP의 길이 B가 몇 대 몇을? M 대 N을 만족하는 점 P는 당연히 좌표 평면상에 무수히 많을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안 돼요? 이런 P가 나타내는 자취는 뭘 나타냈었어요? 뭘 나타냈었어요? 두 개로 답해야죠. 첫 번째, 만약에 M과 뭐가 같았었다면? N이 같았었다면,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 됐었다면? 1대 1이 됐었다면 누구를? 선분 A, B를 뭐하는?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분 A, B의 무슨 이등분선이 됐었어요? 수직 이등분선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죠? 아니 이런잖아.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P를 기준으로 M 대 N이 M하고 N이 똑같다는 건 1대 1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P는 A, B의 무슨 점에 있을 거예요? 중점에 있을 거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거리 B가 1대 1이 되려면은 반드시 만들어지는 삼각형 자체가 무슨 삼각형이 돼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겠죠? 이런 점들을 모아보면 A, B의 무슨 이등분선이 될 거라고? 수직 이등분선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치? 그런데 M하고 N 자체가 뭐하지 않았었다면? 서로 같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요 P의 자취는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거고요. 이 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A와 B의 M 대 N으로 모아는 점과 내분하는 내분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왔었고, 이런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공간상에서도 달라질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공간상에서도 어떤 두 정점, 이 A, B, 가 아니라 A, B, C가 주어지고 B의 정점의 좌표가 C, D, E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 동점 P를 기준으로 AP 대 BP의 길이비가 M 대 N을 만족했었다면, 나는 M과 N이 같으면 선분 AB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선의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M과 N이 서로 뭐하지 않다면, 같지 않다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그 구는 어떤 구가 된다고요? A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의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구를 무슨 구라고 부르면 돼요? 아폴로니우스의 구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평면상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찾아본 건데 눈에 보이지는 않았네요. 자, 너무 간단한 문제고, 이런 문제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3번 30초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체크 하나 해두십니다. 평면하고 접하는 구는 너무 쉬운 거고요. 항상 축과 접하는 구가 특이한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을 기억을 해두세요. 간단하게 답을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나왔나요? 현우 답 나왔어요? 네. 수리 답 나왔어요? 네. 유진이 답 나왔어요? 네. 자, 뭐 간단하죠? 승현이 답 나왔을까요? No. 자, 우리 세 평면과 모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좌표가 몽땅 양수였었다면 이렇게 적는 게 가능할 거라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아까 유도를 해봤더니 세 축과 모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하다고요? 물론 중심의 좌표들이 모두 양수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해요? 여기가 몇 A 제곱? 2A 제곱인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치? 현재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4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쵸? 즉, 이 2A 제곱짜리가 2A의 제곱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16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A 값 자체를 양수로 계산해 보면 몇 루트 몇이라는 거, 2루트 2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주어진 구는 문제에서 말하는 구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몇 루트 몇, 2루트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은 누가 될 거예요? 2루트 2의 제곱에 2배 할 거니까 1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뭘 구해보라고 돼 있어요? 이 구가 xy 평면과 잘려서 만들어진 단면의 뭐를 구해봐라? 넓이를 구해봐라. xy 평면과 잘렸다. xy 평면 위의 모든 점은 뭐의 좌표가 0일 거예요? z축의 좌표가 z좌표가 0일 거다. z 대신에 누구만 집어넣어 보면요, 0만 집어넣어 보면 요렇게 생기는 단면의 방정식은 x-2루트 2의 제곱 더하기 y-2루트 2의 제곱은 8 넘어가면 얼마? 8이 될 거라고, 그치? 즉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인 원이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원의 넓이는 몇 파이가 될 거예요? 8파이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6-11번. 한 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평가원 기출이었을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아니야, 수능이야. 내 기억이 확실해요. 네, 100% 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책도 민망하겠죠. 2000년 초반 때 기출 문제면. 예를 들어 이게 아니 그럼 10년도 더 된 건데. 와, 나도 참 이런 걸 기억하고 있다니. 기출문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은근히 많은 수험생들을 괴롭혔던 문제예요. 정말이야. 너무 단순한데 너무 세기가 까다로운 것 같아서. 자, 한번 풀어보라고 할 땐 미리 풀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자, 지연이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유진이 답은 화림이 답은 3번. 수율이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생각을 해보.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해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내 기억으로는 3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네. 자, 좌표 공간에서 XY 평면과 YZ 평면과 ZX 평면은 공간을 8개의 부분으로 나눈다. 인정할 수 있나요?
나는 그게 상상이 안 되면 여러분들 책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평면 세 개가 수직으로 만나면 공간을 몇 개로 나누는 거구나, 8개로 나누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구, 어떤 구?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4라고 하는 이 구가 8개의 공간 중에서 지나가고 있는 공간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당연히 구를 아름답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를 아름답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절대 없어요. 왜? 중심의 좌표가 x축 뒤로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 못 그린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대충 중심의 좌표만 찍으라고요. 몇 콤마 몇 콤마 몇이 중심이니까요. 마이너스 2,3,4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2,3,4가 9의 중심으로 있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24가 될 거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그치? 이해돼요? 그럼 현재 이 9의 중심의 좌표를 보면 그 8개의 공간 중에 8개의 공간 중에 위에 있는 4개 중에 이쪽에 있는 걸 1번, 뒤에 있는 걸 2번, 여기 있는 걸 3번, 여기 있는 걸 4번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현재 이 9는 몇 번의 위치에 있는 거야? 1번은 여기, 2번은 속. 그럼 얘는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일단. 중심 자체가 x좌표가 음수니까 이렇게 속에 갔다가 3만큼 갔다가 위로 올라갔을 거잖아. 이해돼 안 돼? 그럼 기본적으로 2번 영역은 이 구가 지나고 있으니까 세줘야겠네. 그쵸? 이해돼? 그럼 대답 잘해봐. 1번 영역은 이 구가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슨 평면과 중심 사이의 거리만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무슨 평면? y Z평면. 이해돼? 이해될까요? 그럼 이 중심에서 YZ평면까지의 거리는 얼마니까? 2니까 9의 반지름이 훨씬 길잖아. 그치? 그럼 이 9는 이 평면을 뚫고 나왔다라는 거죠. 요만큼을. 이해돼요? 자, 요거 옆에 있는 녀석하고는, 옆에 있는 공간은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지나요 안 지나요? 무슨 평면하고의 거리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ZX 평면 사이의 거리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치? 그 거리가 얼마니까? 3인 거니까 반지름보다 작잖아. 그치? 여기도 지나가고 있어요, 안 지나가요? 지나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현재 위에 올라와 있는 4개 중에 몇 개는 지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3개. 원래 9의 중심이 있는 공간과 이쪽과 이쪽은 지나고 있다라는 거 말할 수 있겠네. 그쵸? 이해돼? 자, 이제 밑으로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봐보자. 밑에 거 바로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치? 밑으로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다. 즉, 요 중심이 있는 공간 바로 아랫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왜? x, y 평면 사이의 거리가 얼만데? 산데 반지름이 루트 16보다 크잖아요. 그쵸? 밑에 것도 뚫겠네. 그쵸? 이해돼요? 현재 몇 개를 지난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4개를 지난다라는 거 확인했다. 이제 뭘 확인해 볼 거냐면, 요 1번 공간 있잖아요. 그쵸? 이 1번 공간 밑에 거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확인해 보자고. 1번 공간 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X좌표와 Y좌표는 양수인데 Z좌표가 음수로 표현되는 요 밑에 있는 공간 있잖아. 그치? 이 공간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무슨 축과? Y축과의 거리를 확인해야겠죠? 이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 자체가 반지름보다 뭐하다면? 크다면 안 지날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 길이보다 크다면 뚫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이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인 거잖아. 지난다 안 지난다? 지난다. 하나 추가. 이해돼요? 이해될까? 이제 요쪽 X가 양수고 Y가 음수고 Z가 양수인 부분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긴 위에 거 안 따졌었잖아. 그치? 여기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따져보려면 누구하고의 거리를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Z축까지의 거리라는 거 이해될까? 이해돼? Z축까지의 거리는 제곱해서 더했더니 얼마예요? 어쨌든 반지름이 기네. 지나 안 지나? 지나. 하나 추가. 이해되죠? 이제 요거 밑에 있는 부분 따질 때는 무슨 축까지의 거리 따져야 돼요? X축까지의 거리 따져야겠다. 그치? X축까지의 거리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루트 25인 거잖아. 반지름보다 길이가 기네. 맛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공간과 저 밑에 있는 공간도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몇 개의 공간을 지날 거다? 6개의 공간을 지날 거다라고 결론 내려볼 수 있겠네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6-13번 풀어보십니다. 6-13번 풀어보십니다. 바쁜 사람은 잠깐 쉰 거예요. 쉰 거냐고요? 쉬었잖아요. 나 들어올 때 편안하게 쉬고 있던데? 그치, 원래 많이 쉬면 좋죠. 많이 쉬면 좋은데 갈 길이 멀잖아요. 그쵸? 사실 안 쉬고 싶은데 안 쉬면 힘들잖아. 자,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1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 종이 안쪽에 칼집을 내어 세 장이 서로 몇 도로 만나도록 수직으로 만나도록 그림 2와 같이 만들었다. 각 종이의 꼭지점을 A, B, C라고 하고 세 장의 교점을 O라 할 때 점 O에서 삼각형 A, B, C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나요? 자, 그림 상황이 궁금하니까 그림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치? 종이 하나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새겨놓고 이런 똑같은 모양의 직사각형을 하나는 여기다 끼고 하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라는 거다. 그치? 마치 평면 3개를 몇 도가 되게끔 90도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인 겁니다. 그렇죠? 무슨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좌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다. 그치? 그리고 분명히 문제에서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치? 그리고 요 5라고 하는 점이 모르긴 몰라도 요 점이 될 거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을까요? 가져볼 수 있겠다. 그럼 나는 요 5를 중심으로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고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고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봤다면 얘가 무슨 축이 될 거예요? X축이 될 거고요. 얘가 무슨 축이 될 거예요? Y축이 될 거고요. 얘가 무슨 축이? Z축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뭘 말할 수 있어요? 점 B의 좌표를 말해 볼 수 있겠네. 점 B의 좌표는 몇 콤마 몇 콤마 몇? 원점 5를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4만큼 갔다. 요만큼은 요 길이는 얼마? 1. 여기가 1인 거잖아. 칼집의 부분이.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B의 좌표는 4,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돼요? 자, 한번 누구의 좌표를 얘기해 볼 거냐면 C의 좌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C의 좌표를 누가 얘기해 볼까? 지연이가 말해 볼까요? C의 좌표는 몇 콤마 몇 콤마 몇? 그렇지, 0 콤마 4 콤마 1. 잘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승현이가 한번 A의 좌표를 말해 볼까? 몇 콤마 몇 콤마 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좌표. 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축으로 얼마만큼 갔을 거야? 1만큼 갔겠다. 그치? 맞아요? Y축으로는 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Z축으로는 얼마만큼 올라갔을 거야? 4칸만큼 올라갔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몇 콤마? 1 콤마 0 콤마 4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이 그림을 다시 여기에다가 예쁘게 옮겨 본다면 세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4,1,0이니까 여기에
B가 있었을 거고요. C라고 하는 점은 0,4,1이니까 여기에 C가 있었을 거고요. A는요 1,0,4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을 거야? A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삼연체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A, B, C가 밑바닥이면서 O하고 몽땅 연결된 요런 삼연체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삼연체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라고요? 이 밑면에 있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세 개가 몽땅 뭐 할 거야? 같다라는 거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봐봐. 4,1,0하고 0,4,1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 건가요? 여기서도 쓰면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인 건가요? 여기서도 쓰면 누구?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인 거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몽땅 같아진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겠다. 그런데 그 변의 길이는 요 원점 5하고 연결된 요 변의 길이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만 원점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뭐 할 거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아까 우리가 여기다 그렸던 그런 삼연체 모양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런 모양의 삼연체도 꼭지점에서 무슨 발을 하나 내려보면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보면 무슨 점으로 올 거다? 무게중심으로 올 거다. 결국 세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몽땅 알고 있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만 구할 수 있다면 원점 5와 무게중심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뭘 구할 수 있을 거야? 삼연체의 높이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삼연체의 부피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치? 마무리 지어봅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쪼갤 거니까 3분의 5, 3분의 5, 3분의 5가 되는 건가요? 이해되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높이는 0,0,0하고 G 사이의 거리일 거니까 3분의 5의 제곱 9분의 25가 총 몇 개? 3번 더해져 있을 거고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분의? 3분의 5 루트 3이에요 라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자, 좀 쉬운 문제로 가봅니다. 이제 좀 쉬운 문제 6-15번 평가원 기출문제였었는데요. 조금 쉽습니다. 직접 답을 빨리 계산해 볼게요. 얘는 이 다음 문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15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답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정답이 나올 문제가 없네요. 이제 풀면서 들으세요. 진도 상황을 봐가면서 수능 다큐에 대한 문제도 풀어 나갈 텐데요. 힘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수업이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뭐 10시에 끝나서 이것저것 뭐 하다 보면 한 10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때부터 한 11시 30분까지 개인적으로 다큐는 질문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능력이 되는 한. 알겠죠? 답 나왔어요? 승현이는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예, 선생님도 사실 그래요. 되게 오랜만에 봐요. 오랜만에. 근데 여기서 보면 공부량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방 잘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답 나올 때쯤 됐겠다. 아직까지 안 나왔으면 이 문제는 시간이 더 있어도 답이 안 나올 거고요. 핵심을 파악했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 현우가 숨은 내공이 뛰어난 것 같아. 현우 답은? 그래. 부끄럽다, 그치? 자, 수율이 답은? 몰라요. 네. 지연이 답은? I don't know. 그치? 은하 답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야. 맞다니까. 자신 있게 몇? 네. 그게 답입니다. 그렇죠? 네, 쉽다라고 했잖아. 자, 생각을 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9와 15와 36이고 서로 외접하는 세 개의 구가 평면 알파 위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세 개의 공 자체가 서로 붙어 있으면서 동일 평면상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뭐 해보래요? 세 구의 중심을 각각 A와 B와 C라고 했을 때 누굴 쳐 구해보래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으로부터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라고. 그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단순한 거죠. 왜? 나는 이런 거잖아. 이 세 개의 구가 알파 위에 동일하게 이렇게 딱 접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구의 중심을 각각 찍어서 이 구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세 개의 점을 연결해 보면 이런 삼각형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나는 A, B, C의 무슨 좌표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어요? Z좌표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알파라고 하는 평면을 무슨 평면이라고 생각하자고요? XY 평면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동일하게 이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반지름만큼 치솟아 있었을 거잖아. 이해돼요? 이해돼? 나는 A의 좌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 콤마 누군가 콤마 누구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9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요 두 번째 B라고 하는 두 번째로 큰 공의 9의 좌표도 다른 좌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 XY 평면으로부터 얼마만큼 위로 올라와 있는 거야? 15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누구 콤마 누구 콤마 15 요렇게 쓸 수 있을 거잖아. 그치? 이해돼? 이제 C의 좌표 말할 때가 조금 힘들겠네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가 몇 개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 X좌표는 몰라. 그치? 물결. 이해돼요? Y좌표는 네모가 있구나. 그치? 이제 여기는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얼마? 20? 아니구나. 36.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잖아. 어찌됐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딱 찍혀 있을 거라고. 그치? 하지만 이 무게중심이 알파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무게중심의 무슨 좌표만 알면 되는 거예요? Z좌표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왜? 이 무게중심에서 알파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선거리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요 녀석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다면 이 길이를 의미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Z좌표를 다 쳐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라고요? 20이라고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겠네. 그렇죠? 이해돼요? 이해될까요? 자, 이제 워밍업 했습니다. 워밍업. 자, 이 공간좌표에서 하이라이트는 아니지만요. 만약에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은 없겠다. 하지만 내신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괴롭혀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택 1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 시간에.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풀다가 시험을 망칠 것이냐. 무슨 유형의 문제인데 이렇게 엄포를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핵심은 있는데 핵심적인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 문제가 꼬여서 나온 문제들을 만났다면 쉽게 답을 구하기는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점 A와 2,4와 정점 B와 몇 콤마 5,1과 무슨 축 위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무슨 점? 동점 뭐에 대하여? 동점 P에 대하여 누구를 구해보시오? AP 더하기 BP의 무슨 값 구해보세요? 최소값 구해보세요. 너무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그쵸? 그치? 패스. 이해돼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자고요. 그쵸? 선생님 나 이거 처음 보는데 그럼 안 돼. 이거 처음 보면 그치? 안 된다고. 그래도 그치? 화면상이 예쁘게 나오라고 그림은 그려. 그치?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맞나요? P는 어디 있다고요? X축 위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구해달래요? AP하고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 무슨 이동해달라는 문제예요? 대칭 이동해달라는 문제잖아. 항상 동점이 있는 축을 기준으로 점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된다면 나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항상 서로 똑같아질 거니까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은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무슨 선 거리를 생각해야지? 직선 거리를 생각하고 P가 여기 있을 때 그 거리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그치? 맞나요? 이해돼요? 자, 다시 이제 요런 예제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점 A가요 몇 콤마? 마이너스 2,4,1이고요 점 B가요 몇 콤마? 3,5,2 이고요 동점 P가 어디에 있을 때? XY 평면 위에 있을 때 누굴 구해보시오? AP 더하기 누구의? BP 길이의 무슨 값 구해주세요?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그치? 너무 쉽다. 그치? 패스 하고 싶은데 역시 그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축, 여기 무슨 축? Y축, 여기 무슨 축이 있어요? Z축이 있네요. 그쵸? 점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4,1이고요 점 B라고 하는 거는 3,5,2인 거다. 그치? 동점은 무슨 평면 위에 있어요? XY 평면 위에 있네. 나는 이 두 개의 점이라고 하는 거는 XY 평면을 기준으로 모두 무슨 쪽에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위에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뭘 보고요? Z좌표 보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A라고 하는 점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있고 B라고 하는 점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있고 점 P라고 하는 건 어딘지 모르지만 XY 평면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 더하기?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동점이 어디에 있으니까? XY 평면 위에 있으니까 두 점 중에 하나를 빨리 XY 평면을 기준으로 무슨 이동을 시켜라?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래서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걸 이용해서 둘의 합은 이 둘의 합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에서 얘와 얘의 직선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해될까요? 이제 문제 잘 보도록 합니다. 누구를 구해볼 거냐면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런 문제. 어렵다. 왜 어려워요?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치? 우리 책에 있는 문제는 너무 어려워. 갑작스럽게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먼저 이 유형의 문제를 하나 봐야 됩니다. 점 A가 0, 얼마래요? 3이고 점 A가 0, 0,3이고 점 B가 몇 몇이다? 4,5,0. 이거 무슨 축 위에? Y축 위의 동점 P에 대하여 누구를 구해보시오?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 길이의 무슨 값을 구해주세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칠판에 적은 3개의 문제가 다 똑같다라는 느낌은 드나요? 드셔야 됩니다. 두 선분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무슨 이동 문제겠구나? 대칭 이동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X축인 거고 여기가 무슨 축? 여기가 Y축인 거고 여기가 무슨 축? Z축이라고 했을 때 현재 정점이라고 하는 점 A는 0,0,3이니까 누구 위의 점일 거예요? Z축 위의 점일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거는 몇 콤마 몇 콤마 몇이에요? 몇 콤마 몇 콤마 몇인 거다? 4,5,0이니까 X좌표가 4, Y좌표가 5니까 여기 무슨 평면 위에 점으로 존재할 거라고요? XY 평면 위에 4,5,0이 있을 거야. 그치? 이게 누구인 거라? B인 거고 이게 점 A였습니다. 그쵸? 동점 P는 무슨 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Y축. Y축이 어딘지 모르지만 동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될까? 이랬을 때 문제에서 나보고 구해달라는 건 AP 더하기 누구? BP 길이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는 대칭이동 문제가 아닙니까? X축 위에 동점이 있었을 때 평면상에서는 항상 대칭이동을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고요. 맞나요? 공간상에서 XY 평면 위에 동점이 있다면 대칭이동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서 생각을 했잖아. 이번에도 똑같이 점 A라고 하는 거를 동점이 무슨 축 위에 있으니까 Y축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네.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다. 공간좌표 시간에. 그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는 반대로 하고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X좌표와 Z좌표의 부호는 반대로 하고 Y좌표의 부호는 그대로 두면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즉, 요 점을 심심해서 무슨 축에 대해서 맨날 했던 그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봤더니 A'이라고 하는 점 0,0,-3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이해돼? 왜 이런 대칭이동을 생각한 거야?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갖는 요 A'P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대칭점과 B 사이에 무슨 거리를 생각해 보면 됐었다? 일직선 거리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동점이 Y축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대칭점과 요 점 사이에 이은 일직선 거리에는 Y축 위에 점 P가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다. 그치? 선생,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AP라고 하는 직선과 요 BP라고 하는 직선은 무슨 평면 위의 직선이 아니었었던 거야? 동일 평면 위의 직선이 아니었던 거야. 마치 우리가 삼수선 단원에서 공간도형 단원에서 요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 그치?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 45도, 요 직선이 얘와 이루는 각이 30도,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 도? 75도라고는 말하지 말자고 했잖아. 최소한 그거랑 똑같은 유형인 거야. 이해돼? 그럼 나는 최소한 요 점 A를 동점이 Y축에 있다고 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푸는 문제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럼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무조건 요 AP와 요 BP라고 하는 녀석이 무슨 평면 위에 오도록, 동일 평면 위에 오도록 반드시 이동을 시켜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AP는 무슨 평면 위에 직선이에요? 선분이에요? YZ 평면입니다. BP는요? XY 평면입니다. 나는 이 AP라고 하는 길이가 항상 P의 위치가 어디 있던 관계없이 AP의 길이가 똑같이 표현되는 선분을 무슨 평면 위에다가 표현해 볼 거라고요? 무슨 평면 위에다가? XY 평면 위에다가 표현을 해 볼 거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래도 이 문제 스타일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이런 삼각형, 여기를 O라고 했다면
AOP라고 하는 삼각형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까? 이 AOP는 YZ 평면 위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XY 평면을 기준으로 바닥 서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요 보라색으로 표현된 선분 길이를 똑같이 표현하려면 이 삼각형에다가 어떤 짓을 해주면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빡 치면 된다고. 이해돼? 얘를 이렇게 빡 치면 얘가 꼭 눕혀질 거잖아. 꼭 눕혀진다라는 건 요 A라고 하는 Z축 위에 있었던 점이 요 길이가 현재 3인 건데 요 3의 길이만큼 무슨 축으로 오면 될 거야? X축의 반대쪽으로 찍어 놓으면 색깔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보여요? 이 노란색 삼각형 보여? 요 길이는 3인 거고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삼각형과 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삼각형은 무슨 동이 되겠구나? 합동이 되겠구나. 왜? 눕혀놔서? 아니, 합동 조건을 말해봅니다. 유진이가 말해볼까요? 무슨 합동이 되죠? R 나왔어. R H S. RHS, 그치? 일단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보이니까 R로 시작을 했네요, 그쵸? 자, 현재 이 합동 조건을 찾을 때 RHS로 갔다라는 건 두 개의 각삼각형에서 90도가 보이는 거고 무슨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가정은 빗변이 같다라는 게 가정이 아니라 P의 위치에 관계없이 빗변이 똑같이 표현돼야 된다라는 그 삼각형을 잡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합동 조건을 얘기할 때 빗변을 건드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요 길이 3, 요 길이 3 똑같네, 그치? 이해돼요? 요 길이는 무슨 통이에요? 공통인 거다, 그치? 그리고 요 각도 90, 요 각 90도, 요 각 90도 무슨 합동? SAS 합동이 되기 때문에 점 P가 여기 있든 점 P가 여기 있든 점 P가 여기 있든 항상 요 길이나 요 길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같아질 거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렇게 설명했더니 선생님 P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이 길이랑 또 이 길이랑 같아지? 아니, 그게 아니라 P가 여기 있으면 AP가 요거인 거, 그치? A'P는 요거겠지? 이해돼? 그럼 나는 이제 뭐 어떤 걸 발견했으니까 요 길이나 똑같다라는 걸 알아냈고 요 길이와 요 선분과 요 선분은 무슨 평면 위에 있다라는 것도 XY 평면 위에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무슨 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얘는 이쪽, 쟤는 저쪽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 점과 요 점을 살며시 일직선으로 그어보면 무조건 무슨 축과는 만나게 된다? Y축과는 만나게 되네, 그치? 이해돼? 그래서 내가 찾는 길이의 최소값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0이 될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4,5,0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답 구해볼까? 최소값 A, B의 최소값은 루트 누구? 4 빼기 3의 제곱이니까 49 더하기 5 빼기 0의 제곱이니까 25 0은 0인 거니까 루트 얼마? 74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돼? 수율이 분명히 고개 끄덕였어. 이해된다, 그렇지? 이해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데. 그럼 확인해 보십니다. 네, 17번 답 구해 봅니다. 적을 시간과 17번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1분 40초 드려봅니다. 이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되게 단순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 막 공간 이상한 쪽에 막 붕 떠 있고 그러면 진짜 회전해서 막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기본에 좀 충실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학교에서 출제가 된다면 뭐 이 자리에 있는 나도 즉석에서 푼다, 시험장에서 푼다라는 그게 없어요. 그 정도로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항상 공간상에서는 평면하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축 위에 뭔가 있을 때, 구도 평면에 접하는 거는 별거 아니었다. 근데 축에 접하는 거는 조금 달랐다. 이런 대칭 이동 문제도 평면상에 동점이 있는 거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축 위에 어떤 직선 위에, 선 위에 동점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와림이 17번 답 나왔어요? 굿. 네. 자기가 공부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책이 나올 거니까, 그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뒤에 수업이 있고 나도 수업이 있고, 그치? 풀어야 될 문제는 한 2문제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문제상에서 참 이상한 단어는 확실해요. 개념은 별로 없는데 문제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봐야 될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위의 점 0,0, 다시요. Z축 위의 점 0,0,4에서 XY 평면 위의 직선 X는 3 위의 점 P를 거쳐 5,4,0까지 이르는 거리에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죠? 다만 동점이 Y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축과 평행한 Y축과 평행한 X 이퀄 3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동점이 존재한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이 Z축 위에 있는 A와 P를 연결한 요 직선과 요 B 5,4,0 B의 좌표를 봤더니 B의 정체는 무슨 평면 위의 점이겠구나? XY 평면 위의 점이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즉 내가 문제에서 나보고 구해달라는 거는 이 AP와 BP 길이의 합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문제는 BP라고 하는 선분은 무슨 평면 위의 선분이지만 XY 평면 위의 선분이 되지만, 이해되죠? 누구는 이 AP는 XY 평면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B나 요 A라고 하는 점 자체를 동점이 있는 P라고 하는 동점이 있는 X 이퀄 3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무슨 이동을 시킨 다음에 대칭 이동을 예를 들어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B'을 찾는 이 A하고 P를 연결한 게 최소값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저 AB'은 누구를 지나지 않아요? X 이퀄 3을 관통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나지도 않고. 이해돼요? 안 돼요?
나는 이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 해야겠구나. 두 선분을 무슨 평면 위에 갖다 놔야겠구나. 동일 평면 위에 갖다 놔야겠구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나는 BP가 무슨 평면 위에 있으니까 X, Y 평면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요 선분을 무슨 평면 위에다 갖다 놔야 돼요? X, Y 평면 위에다 갖다 놔야 된다고. 그리고 요 P가 어디에 있던 관계없이 이 AP의 길이 자체가 항상 동일한 값을 갖도록 그림이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옆에 있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볼게요. 요즘 보여요? 3,0,0. 정말 보이는 거다, 그치? 자, 이 AP는 무슨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에요? ZX 평면 위에 선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고요? 3이고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까? 4니까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나는 현재 요런 보라색으로 표현된 삼각형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말할 수 있을까? 무슨 삼각형이죠?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인 거 보일까요? 정말 보여요? 여기가 90도라는 거 보여? 끄덕거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여기가 90도지. 왜? 이 XY 평면에 있는 누구는 이 X = 3이라고 하는 직선 자체는 누구와 이 ZX 평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ZX 평면 위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 이 X = 3은 몇 도로 만나는 관계일 거야? 90도로 만나는 관계일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난 이제 이 보라돌이로 표현되어 있는 보라색 직각삼각형과 무슨 동이 되는 합동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무슨 평면 위에다가 그릴 거라고요? XY 평면에다 그릴 거라고. 아름답게 수를 놓아야 된다고, 그치? 선생, 누구는 공통 길이로 활용을 할 것 같은데요. 누구는 요 길이는 손대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요 녀석 이 선분 자체는 변화가 없어야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이 90도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 그리고 이 길이는 P의 위치에 따라 맨날 변하는 거잖아. 나는 근데 이 길이가 동일하게 표현된다라는 거 그려놓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요 O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찍어봐야겠죠. 요 O라고 하는 선분을 어디다가 무슨 평면 위에다가 XY 평면 위에다가 눕혀 놓을 거라고요. 길이는 똑같이 표현되게. 즉 여기가 3이면 요 변의 길이가 5니까 어디까지 들어갔다면 이 마이너스 2,0,0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서 이런 노란 삼각형을 생각을 해본다면 노란 삼각형과 보라 삼각형은 무슨 동이 되는 삼각형이에요? 합동이 되는 삼각형인 거 이해돼요? 믿을 수 없는데 아니 합동이 된다고. 이해돼? 그럼 나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항상 같아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이나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이나 어떨 거라고요? 같을 거라고. 그런데 이 점과 요 점은 X = 3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으니까 둘을 연결해보면 반드시 X = 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게 될 거잖아. 그치? 이해됩니까? 좀 어렵습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쓴 게 내가 찾는 최소값이 되겠네요. 루트 49 더하기 얼마? 16인 건가요? 루트 65. 이해돼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봐야 돼요. 다음 문제도 잠깐만. 여기 있다. 다음 18번 볼 거고요. 아니야, 18번 안 봐. 너무 간단해. 19번 볼 거고요. 20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19번보다 20번이 좀 더 쉽고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20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번을 먼저 봅니다. 좌표 공간에 두 점 P와 Q를 잇는 직선 L과 방정식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z-3의 제곱이 4인 9S가 있다. 이 직선 L과 9S를 XY 평면에 정사형시켜 얻은 두 도형이 서로 뭐한대요? 접할 때 누구의 값을 구하여라? B분의 A의 값을 처구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유행을 탔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이 나오게끔 하지 않고 정사형시킨 결과가 보통은 타원이 되게끔 문제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2차 곡선하고 연결시키려고. 근데 이제 현재 이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느끼면 되는 거냐면 두 직선 자체도 공간상에 있으니까 P와 Q를 연결한 직선은 공간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죠? 당연히 얘도 뭐의 방정식이에요? 9의 방정식이니까 중심이 1,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가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직선과 요 9에 대한 관계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직선을 그리고 요 9를 무슨 평면에다? XY 평면에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정사형을 내려보고 싶은 겁니다. 즉 그림자들을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 9의 정사형 돼서 표현된 도형과 이 직선이 XY 평면에 정사형 돼서 생기는 직선이 서로 뭐 하는 관계다? 접하는 관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아, 나는 이 문제를 풀 때는 굳이 Z좌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겠구나.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Z좌표 필요 없겠죠? 왜 XY 평면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대답해 봅니다. 점 P를 XY 평면에 정사형 시키면 몇 콤마몇이 돼요? 0,0,0이 되겠네요. 요 점이 원점이자 P의 정사형점이 되겠다. 이해돼? 옆에 있는 Q는요? 어딘지 몰라요. A, B기가 된다라는 거 이해돼요? Z좌표만 0이 돼버릴 거잖아. 그치? 이 점이 바로 Q의 XY 평면에 정사형된 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나는 이 9를 XY 평면에 정사형 시키면 잘린 거랑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정사형 되면 반지름의 길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누구의 이 Z 쪽에 표현된 것만 사라져버리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중심은 몇 콤마몇이 유지가 될 거고요. 중심은 몇 콤마몇이 유지가 될 거예요. 1,2라고 하는 중심은 유지가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인 1이 표현될 거라고요. 이해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돼야 되니까 얘랑 이렇게 접해야겠네. 여기서 접해야겠네. 그치? 이해돼요? 요런 원이었을 거라고. 요런 원. 근데 난 요런 원과 요 직선이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접했으면 좋겠잖아. 그런데 이 0,0,0이라고 하는 요 원점은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에 따라? A, B에 따라 요 직선은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 거잖아. 선생, 만약에 Q'인 A, B가 여기 있었다면 이런 위치 관계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겠군요. 이해돼요? 직선과 원이 접하고 있다. 어떤 관계 써야 돼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누구와 같아요? 반지름과 같아요. 반지름이 얼마니까? 2니까 그거 써주면 되는 거겠죠? 마무리 지어봅니다. 요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 y는 몇 분의? a분의 bx. 이해돼요? 이해돼? 선생,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것 같은데 왜 양수? 아니야. a, b의 부호에 따라 a는 음수일 수도 양수일 수도 있는 거야.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려니까 무슨 형으로 놔야 돼요? 일반형으로 놔야겠네. bx-ay는 제로와 중심 몇 콤마면 1,2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나오게끔 반지름의 길이 2가 나오게끔 잡아주면 되겠네. 그렇죠? 루트 얼마분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 1 넣고 2 넣으면 되니까 b 빼기 몇 a? 2a가 누구와 같아요? 2와 같아요. 양변에 얘를 곱하고 제곱해서 풀어주면
거짓말처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A와 B에 대한 B분의 A 값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문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만 좀 빠르게 읽어봅니다. 아니요, 문제 천천히 읽을게요. 좌표 공간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0인 XY 다시요. 좌표 공간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0인 구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시 원과 뭔지 모르지만 이 구는 XY 평면이 자르고 가나 보지. 그래서 XY 평면에 단면인 원이 만들어지나 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될까요? 그 녀석과 YZ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 C2가 서로 한 점에서 만나고 라고 되어 있네. 그쵸? 오, XY 평면에 의해서 잘리는 원과 YZ 평면에 의해서, 즉 YZ 평면에 의해서 잘리는 원이 C2가 서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상상을 해봐. C1은 무슨 평면 위의 원이야? XY 평면 위의 원이야. C2는 무슨 평면 위의 원이야? YZ 평면 위의 원이야.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그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축이 있으니 우리는 그 축을 Y축이라고 부르죠. 이해돼요? 즉 그 교점은 무조건 무슨 좌표일 수밖에 없어요. Y축 위의 점이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또 ZX 평면에 의해 생기는 원 C3와 C2도 한 점에서 만난대. C3는 ZX 평면이고 C2는 YZ 평면이네.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원인 거네. 그런데 만난대. 두 평면을 연결해주는 축은 Z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로는 오늘 선생님이랑 풀었었던 문제 포함해가지고 232페이지까지 마무리를 지어옵니다. 교재는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단원에 뛰어넘기는. 왜 먼저 풀어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6-24번하고 6-21번이요. 이 두 문제 때문에 뛰어넘기 먼저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큐도요, 알파 스텝까지는 되도록이면 공간좌표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공간좌표까지 알파 스텝은 풀어보도록 하세요. 9 안 풀었는데요? 네? 9 푸셔야죠. 이제 9까지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질문 몇 개 받고요. 시간이 허락하면은 전체적으로 수능 다큐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시간적인 압박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끝나고 개인적으로 다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도 돼요. 손 원장님과 황 원장님 항상 대기 중입니다.